대폭락 지표가 떴다. 집값 꺾였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다는 이유는 똘똘한 채 수요가 커지고 강남이 신고가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채에 대한 수요를 키워서 강남 아파트 가격만 더 올린다. 강남에서 그래서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 아니다. 강남이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지. 다른 데 백날 떨어져 봐라.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민간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는 뭐였어요? 강남 집값 떨어지면 집값 대폭락 징조다. 이것을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분석해보니까 신고가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막상 거래를 보면은 6억 넘게 떨어진 단지들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신고가 기사들만 맨날 언론에서 때려주고 거기에 입을 맞춰서 강남 집값 안 떨어지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 즉 반대로 강남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집값이 대폭락한다는 지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거. 그때 어디가 떨어졌어요? 자, 서울은 유지가 됐는데 떨어진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어디예요? 동남권하고 서부권. 그래서 동남권이 어디냐?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남 4구죠. 그리고 서부권. 마포, 서대문, 은평. 자, 그럼 동남권에 강남 4구가 있는데 서울 전반적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4구는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강남이 제일 먼저 떨어졌는데요. 근데 왜 계속 신고가 경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부부터 떨어진 게 퍼져나가고 외곽 지역은 박살이 난다. 근데 보면 어때요? 11월 지표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거 강남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 번지고 있고 지금 GTX 라인 같은 외곽이 박살나고 있다. 말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죽어라고 강남은 신고가 경신이고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남 떨어지면 끝이니까. 중저가는 이미 끝났죠. 그런데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갭 메우기를 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여론을 만들려고 강남 신고가를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11월 그리고 이번 12월까지 한 달 반 동안 비싸게 팔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비싸게 못 팔았죠. 떨어졌다. 이게 집값 대폭락의 굉장히 큰 징조 중에 하나다. 집값 하락 신호 지금 절반이 가격 낮췄다. 11월 21일 기준 전체 실거래 중에서 직전 3개월 대비 가격이 같거나 하락한 실거래 비중이 49.6%를 기록했다. 1월 22.5%, 그리고 10월 35.5%에 비하면 역대 최고치다. 강남만 떨어지는 거 아니죠. 강남은 이미 실거래가 하락하고 있고 서울도 이미 절반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 35%도 10% 이상 오른 거죠. 지금 두 달째 10% 이상씩 하락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외곽은 어때요? 12, 16 이후에 강남 집값이 영향을 받을 때 강남은 떨어져도 외곽에서 갭 메우기 들어가고 외곽이 오르면서 강남 집값을 다시 쳐서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원래는 그게 아니죠. 강남부터 떨어지고 외곽은 뒤에 따라오는 경우였다. 보통 시장은 보통 그렇게 됐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강남은 언제부터 떨어졌냐? 2006년 때부터 떨어졌어요. 하락 기조가 그때부터 계속 나왔었다. 근데 본격적인 하락은 2008년 돼서 나왔죠. 그때는 그래도 지지부진하게 할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지지부진할 수가 없죠. 금리 계속 올리는데. 이미 그때는 금리를 계속 올려도 이자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으니까 원금이 작아서. 그래서 조금 더 버텼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금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강남 떨어지는데 외곽도 바로 떨어진 거 나왔다. 다만 12, 16 이후에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를 두 차례나 낮춰서. 자, 잘 보세요. 9.13 나온 다음에 하락 기조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다시 올라갔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금리 낮춰서. 그리고 12, 16 이후에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도 공급만 늘린다 이런 정책 하지 말고 6.17, 7.10 영향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규제 정책 같이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다. 종부세 1주택자는 죽고요.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버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주택자는 조금 더 깎더라도 다주택자는 쭉쭉 올려요. 한 12% 때려봐요. 지금의 2배로. 내놓나 안 내놓나. 물론 모든 집에다가 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라는 게 아파트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노후 대비하는 사람들 아파트로 많이 안 하죠. 빌라 월세나 다가구 월세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원룸 이런 데는 좀 두고 아파트 같은 거는 다주택에 대해서 세게 때려봐라. 금방 잡히지. 외곽이 치고 올려주기에는 형
강남 집값 떨어져도 노도광이 올려줄 거야? 아니야, 나도 떨어지고 있어. 이거죠. 매수문이 끊기고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이는 강남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강남 떨어진다는 이야기 안 하려고 노도광 금강구만 붙들고 있는 거다. 왜? 강남은 기득권이 많이 살고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현클럽에서. 근데 노도광 금강구는 개돼지들 이용한 거예요. 여기는 실수요들도 살잖아요. 이 실수요들이 언론한테 무슨 이익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서 강남 집값 올리려고 이용한 거다. 개돼지들. 개돼지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가지고 이 사람들 물려가지고 타격 입든 말든 여기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서 강남은 계속 신고가 찍는다고 하고 있었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개돼지들이고 이용해 먹는 요건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막상 보면은 강남이 더 떨어지고 저기는 오히려 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언론은 저희가 계속 까게요? 좀 제대로 된 기사를 내봐라. 아직도 이 하락장에서도 속여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맨날 화가 났대요. 화가 나죠. 속는 사람 있고 속이는 사람 있고 그런 거 괜찮다 이거예요. 언론의 자유는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달라? 그래서 언론 잘못된 보도로 손실을 입히면 보상하게 만들겠다 했더니 이걸 언론 탄압이라고 하고 있다. 서울만 그래요? 전국 집값 석 달째 주춤. 화성, 동두천, 하락거래 속출, 동탄 떨어졌습니다. 한숨입니다. 호가 대비 2억 9,500, 신고가 대비 1억 7,500, 실거래가 대비 1억 7천. 동두천 3천씩 떨어지고 있을 때 동탄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동탄은 저렇게 쭉쭉 떨어져요?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동두천은요 거의 막판에 꼈죠. 거품이. 동탄은요 몇 년 전부터 꼈어요. 거기에 투기 수요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담합해서 안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각자 도생하면서 담합해서 안 내리고 호가도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갑자기 뚝뚝 떨어져서 나온다. 이거 뭐예요? 공고문 붙여놓죠. 우리 아파트의 단지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 단지 12억이에요. 12억 이상 무조건 받아야 돼요.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 오래 안 갈 겁니다. 라고 공고문 붙여놓고 선동해놓고 남들 다 12억에 내놓을 때 본인은 11억, 10억에 내놓고서 도망갔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헤치니까 그게 제일 심한 동네 중에 하나가 동탄이기 때문에 동탄에서 우리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막 헛소문 퍼뜨려요. 동탄에서는 뭐 동탄 넘어오면 칼 맞는다고 그랬었죠.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또 여기 넘어오면 칼 맞는다고. 안 맞던데요? 가봤는데. 송도, 청라 이런 데도 송도 가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뭐 청라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청라 가니까 송도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부동산 해본 적도 없다. 다 거품 많이 낀대요. 그런 데들 더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GTX 라인이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무너지는 거 바로 나오죠. 자, 뭐예요? 10건 미만이다. 한 주에 서울의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거래된 거 10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축된 곳이 90%에 육박했다. 그런데 아직도 매매 수급지수가 98점 몇?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0이에요, 10. 민간이든 KB든 부동산원이든 지금 수급지수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 심리지수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지수 보면 어때요? 전국 4.9, 서울 1.3, 세종 0.0, 실제 거래지수, 수도권 3.0, 최저. 2년 반 만에. 2년 반 전에 집값 떨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진다. 20년차 중개사 하소요. 줄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대요. 그리고 뉴타운 내 공인중개사 찾아가 봤더니 뭐라 그래요? 호가가 고점 대비 하락했고 최대 5천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급매물은 가격 이외의 조건도 후했다. 집수리 막 이런 것들 전세 구할 때 보면 올수리 이런 거 많죠. 올수리의 샤시는 좀 빼고 이야기하는데 올수리에서 그 다음에 호가에서 내고도 가능하다. 호가를 더 낮추지 못하니까. 호가 낮추면 집값 떨어질까봐 두려운 인간들이 허위 매물 신고하죠. 그러니까 허위 매물 되면은 아예 저기 보러도 안 오니까 호가를 조금 낮게 내놓고 막상 가서 보면은 내고해준다. 그리고 올해 뭐 집값 올라서 중개사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식으로 막 지금 엄청나게 좋은 직업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지금 시장 보세요. 20년차 중개사도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신규 중개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잘하겠느냐. 시장이 이런데 중개사들로 왜 몰아내고 있는지 알아요?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 믿고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하는 시간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어요. 집값 오른다고 언론들이 그 난리 쳐가지고 피해본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여러 만들어가지고 중개사 시험 보도록 하는 사람들을 막 누구는 몇 억씩 건대요. 아주 특별한 1%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부는 고점 안정세 평가에도 민관 연구기관 일제히 상승 전망. 민간인데 오타를 낸 건지 아니면은 오타인 척 하고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관이라고 쓰니까 민간 플러스 정부 관련 기관들 통계청이나 이런 데들도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내용 보면 뭐예요? 주땡년 어디예요?
관이에요? 대땡 건설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오른다고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요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로 추경 매수로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역 분석으로 올렸던 지역들 다. 그리고 맨날 전세 가격 때문에 오른대요. 전세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전세 가격은 이제 그만 이야기할게요. 전세 가격 이미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전세 가격 강남부터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번에 그 영상 해가지고 종부세 부담이라든지 임대차 3법 갱신 끝난 매물들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번에 다 분석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결론 뭐예요? 강남이 안 떨어져서 계속 오른다 그랬죠? 근데 막상 까고 보니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유동성 축소되고 규제정책으로 투기 수요 막고 이 투기 수요들이 비싸게 처분하는 걸 실수요들이 비싸게 사서 물리지 못하도록 유동성 축소하니까 바로 나타난다. 2021년은 공급이 많았어요. 2022년은 공급이 많아요?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왜냐면 우리나라 수요에는 가수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들 딱 막히고 나니까 집값 하락 나타나고 있다. 내년엔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강남 떨어져야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인간들 저 데이터 보고서 다시 분석해라. 강남 떨어지니까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니들이 한 말 더 이상 뒤집지 마라 이제. 니들 그 알량한 몇 푼 이득으로 더 이상 사람들 낚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인생이 달려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